오늘은 휴가 중에 뭘 먹을까 하다가 삼겹살이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을 이제 먹으러 갔어요. 근데 뭐 이제 뭐 마땅히 친구라든지 누굴 부를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제 먹으러 갔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두바이 있을 때는 사람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혼자 먹는 게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뭐 눈치 볼 필요가 없는데 특히나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거는 이렇게 혼자 구워 먹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저기 들러보다가 뭐 새마을 식당도 있고 새마을 식당이 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도 좀 기웃거려 봤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은 혼자 앉아서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좀 없는 곳에 와가지고 삼겹살을 이제 혼자 구워 먹게 됐습니다. 1인분은 안 팔아가지고 2인분치를 먹었는데 2인분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없겠다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콜라도 이제 하나 시켜가지고 먹었는데요. 확실히 그 음식이란 게 혼자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앞에 사람이 있고 말하면서 그때그때 먹어야지 좀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먹는 거에 좀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두바이에서 혼자 먹을 때랑 한국에서 혼자 먹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한국이 좀 외롭다고 해야 되나? 그 이유가 두바이에는 저와 같은 이제 외국 노동자가 많으니까 혼자 먹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 글쎄요. 어쨌든 그러니까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두바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싱글이면 혼자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동질감이 느껴지는데 한국에서는 막 커플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눈치가 보이는 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한국에 오면은 한국 스타일로 딱 바뀌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두바이 있을 때는 남 신경 안 썼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한국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혼자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휴가 나와서도 일을 이제 종종 팔로우업을 하고 그랬는데 힘들죠. 힘들었어요. 요즘 또 슬럼프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때 기분을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백수였을 때 일이 없고 그랬을 때 느낌을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백수였을 때 느낌이 굉장히 이제 되게 고독하고 뭔가 뒤처진 느낌이고 남들 다 바쁘게 사는데 나만 되게 한가한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을 되게 허송세월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막 나도 일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분을 이제 억지로 느껴보고자 좀 약간 백수인 것처럼 생활을 해봤습니다. 혼자서 이제 밥도 먹어보고 혼자서 이제 길거리도 걸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백수였을 때를 상상하면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끔 혼자서 노력을 해봤고 이렇게 혼자 오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는 쉬고 싶고 또 쉬면은 일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막상 쉬고 싶다 이러는데 쉬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은 벌써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알아요. 또 이제 막상 되게 바쁘게 생활했던 사람은 그러한 이제 생활 습관이 관성이 돼가지고 막상 이제 쉬고 싶다라고 해도 쉬면은 되게 이제 불안한 거지. 뒤처지는 기분인 것 같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보면은 영락없는 뭐, 그냥 백수죠, 백수. 먹는 것도 백수처럼 먹고, 얼굴 한 것도 백수같이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맛있게는 먹었는데,
글쎄요. 이게 두바이에서 먹던 삼겹살 맛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두바이에서 삼겹살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먹을 때도 맛있었고. 근데 혼자서 먹으니까 그렇게 뭐 맛은 모르겠어요. 이게 냉동 삼겹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다음에는 좀 비싸더라도 맛있는 삼겹살을 한번 먹어보러 혼자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은 쳐다보더라고요. 나를.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느껴져요. 나도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먹어야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남자분이었는데 아니 자기도 혼자 먹으면서 나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뭐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쳐다보는 건지 아니면은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좀 특이해서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더 약간 맛이 못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그 신경 쓰이니까. 그 이제 혼자 먹으면서도 핸드폰으로 뭐 좀 보면서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영상 찍느라고 핸드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영상 찍으면서도 뭐 다른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맛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먹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백수였을 때는 백수라는 어떤 스트레스도 있지만은 또 하나 이게 돈이 숨만 쉬어도 나가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어떤 회사 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은 먹고 싶은 거, 뭐 돈에 대한 거는 그러한 어떤 제약이 없거든요. 그런 건 참 행복하다. 어떤 그런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만 돈에 있어서 아니면 먹고 싶은 거에 있어서 어떤 못 먹는 그런 스트레스 그것도 굉장하거든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스트레스. 그러한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또 먹으면서 생각도 했습니다. 그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사람을 초라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초라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고 좀 약간 그거는 1차원적인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요? 일에서 받는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먹고 싶은 거를 그 다이어트가 아닌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러한 어떤 좌절감 그런 것도 느꼈을 때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또 먹으니까 이게 또 이러한 행복은 있구나. 일하면서 돈에 대한 어떤 제약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삼겹살 같은 거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콜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백수였을 때는 정말 뭐 물만 먹고 막 그랬었습니다. 물론 이제 백수였을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 돈이 없잖아요. 그때도 이제 되게 공상맞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생활한다는 게. 그래서 감사함을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일하면서 스트레스는 받지만 일하면서 또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한국에서 있었으면은 휴가를 뭐 1년에 1주, 2주밖에 못 썼을 텐데 두바이 있으면 어쨌든 30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슬럼프라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렇게 2주를 쉴 수 있게 돼가지고 백수 생활처럼 지내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더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은 이제 다 먹고 밖을 나섰는데 밖을 나서니까 이제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돈 바꾸려고 ATM기에 갔는데 ATM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에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추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저는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뽑고 이제 제가 혼자 자주 가는 힐링 동전 노래 연습장이 있습니다. 참 이거는 그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힐링. 왜냐면 유일하게 이제 혼자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저한테는 이제 동전 노래방이거든요. 물론 이제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혼자 이제 소화도 시킬 겸 해서 노래를 부르러 종종 갑니다. 이제 휴가 나오면은. 노래방 가면은 또 좋은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예전 노래를 부르게 돼요. 왜냐면 요즘 노래를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예전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대학생 때 불렀던 노래들, 아니면 들었던 노래들, 그리고 군대 갈 때, 전역할 때 들었던 노래,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들었던 노래. 그런 노래들을 이제 부르다 보면은 그 다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노래를 즐겨 불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내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이제 노래 부르다가 울컥할 때도 있어요. 지금 이제 모습은 내가 이렇게 많이 뚱뚱해지고 이렇게 늙었지만은 어떤 그 신입생 때 불렀던 노래라든지 좋은 사람, 토이의 좋은 사람을 불렀거든요. 근데 1학년 때 토이의 좋은 사람 들으면서 뭐 짝사랑했던 여자도 생각이 나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결혼해가지고 애기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좀 우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풋풋하게 짝사랑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울기도 하고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아무런 정말 상처 아물듯이 흉터만 남아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 나이 먹는 게 물론 제가 늙은 건 아니지만은 늙었죠. 20대 뭐 분들이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40대가 가까이 가는데 와, 내가 40대가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죠. 하여튼 그때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그 정신만큼은 그 20대 신입생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그때 어떤 마음이 떠오르고 그때 했던 생각들, 느낌들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좋기도 하지만은 울컥할 때도 있어요. 이게 뭐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요. 또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에 불렀던 어떤 짝사랑했던 여자한테 차였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를 우연찮게 불렀는데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은 방어 기제로 해가지고 그 스스로가 지운다고 하잖아요. 와, 그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때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힘들었던 그 감정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또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와, 내가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보통은 이제 노래 부르면은 그 감정이 떠올라서 좀 울컥하는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기분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지운 거죠. 나도 모르게. 또 그것도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때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어떤 거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메말랐나? 이제 나는 그 메말랐다는 거에 대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슬퍼지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도 시간이 많이 흘렀나 보구나. 뭘 해도 좀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울컥해집니다. 옛날 생각나면은 옛날 생각나서 울컥해지고, 또 옛날 힘들었을 때 불렀던 노래 불렀는데 그때 기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슬퍼지고, 나도 되게 늙었나 보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혼자 코인 노래방 가면은 옛날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슬프고 결국은 좀 슬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우울한
어떤 DNA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또 저는 이게 하는 일이 공학이라 가지고 굉장히 뭐 감정이라고는 되게 뭐 물론 이제 일하면서 뭐 감정적으로 하진 않죠, 모든 일들이. 근데 보통은 제가 일하는 것들이 이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감수성 같은 것들이 많이 그 메마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래방 와서 옛날 뭐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면은 그러한 이제 감수성들이 말랑말랑하게 딱딱해졌던 것들이 말랑말랑해지는 걸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고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랑말랑해지는 감수성 때문에 좀 뭔가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감수성이 말랑말랑해지면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한테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말하는 것도 어떤 감수성 말랑말랑해지는 거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또 내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드는 행동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 하면은 그때도 이제 제 싸이월드 보면은 굉장히 손가락 오그라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글들이라든지 어떤 사진들, 그런 것들이 어떤 제 어떤 감수성에 대한 표현의 수단이었는데 이제 지금 보면 되게 손가락이 오그라들죠. 근데 막상 그때는 몰랐던 거지. 모르죠. 내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굉장히 간질간질하죠. 그래서 이것도 혹시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오그라드는 영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음.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부턴가 뭔가 좀 문학적인 말을 한다던가 감수성 짙은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어휘를 썼을 때 손가락이 오그라든다라는 표현이 생기면서 그런 표현을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시를 읽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시를 예전에는 좀 읽었는데 요즘에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은데, 시를 어떻게 보면은 시적인 어떤 문구들이 굉장히 손가락 오그라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좀 함축적인 의미,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손가락이 오그라든다라는 표현이 생기면서 시적인 것도 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고, 요즘 시 읽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시 읽는다고 하면은 뭔가 또 허세 부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는 것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도 좋아하거든요. 감정을 농축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시를 쓰는 사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죠. 그리고 이제 시 쓴다는 게 돈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은퇴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때서야 이제 인생을 곱씹어 보면서 시를 쓰곤 하는데, 예전에 우리 윤동주 시인이라든지 예전에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시를 많이 쓰고 유명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오히려 되게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어떤 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시도 좀 쓰고 싶어요. 근데 또 이런 거 이제 특히나 이제 공대 친구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내가 소설을 쓴다라고 하면은 에이 소설을 쓰고 있네, 소설을 써라 이렇게 놀린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공유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소설 쓴다고 하면 소설을 써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제가 이거 정말 충격적인 건 아닌데 되게 좀 슬펐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GS건설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임원분이었나요? 어떻게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동기라든지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랬어요. 자네들은 뭐 쉴 때 뭐 하나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임원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동기가 닉은 그림 잘 그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그림을 그려? 에이 P&ID나 잘 그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거 참 뭐 웃자고 한 소리지만은 그렇더라고요. P&ID 그 도면이나 잘 그리라는 거죠. 쓸데없는 거 그리지 말고. 등 그랬던 또 우스개 스토리가 있네요. 어, 물론 이렇게 이제 우울하고 너무 감수성 충만한 곳에 있어도 되게 피곤할 수 있어요. 왜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막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어느 때는 되게 우울했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또 텐션 업이 됐다가 이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밸런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감수성 말랑말랑할 때도 있는 반면 또 어떨 때는 정말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그런 생활, 그런 밸런스가 있을 때 좀 삶이 풍성하고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언제나 그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잡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